일주일째 침대에서 못 나왔습니다. 손목엔 빨간 자국이 있고 목에는 퍼런 멍이 들어있다. 힘들어요? 72세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더 주세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사연은 바람을 타고 시청자님께 가장 먼저 다가갈 겁니다. 어디에서 청취하시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54세에 처음으로 남자의 눈빛 때문에 가슴이 뛰었다. 새벽 5시 서울대병원 3층 복도. 내가 막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걸레를 들고 나왔을 때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 고든 자세,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다. 나 강은주는 청소용역 5년 차다. 손에는 물때 묻은 걸레가 들려 있고 무릎엔 물이 튀어 바지가 젖어 있었다. 새벽부터 화장실 10개를 청소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익숙한 통증이었다. 그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가려다 멈췄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3초, 5초, 10초. 너무 오래 쳐다봐서 나는 걸레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강은주 씨, 맞습니까? 목이 조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92년도 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셨죠.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30년 전 나는 이 병원 간호사였다. 검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 가운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던 24살. 그때 한 대학생이 매일 어머니 병실을 지켰다. 위암 3기. 담당이가 수술을 포기하려 할 때 내가 설득했다. 그 청년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박진혁입니다. 그가 명함을 꺼냈다. 대한제약 회장. 순간 귀가 멍했다. 그 가난한 대학생이 이제 재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다. 65세 회장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다. 그때 은주 씨가 밤샘 간호해 주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수술 못 받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주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30년 전 그날 밤 나는 그냥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막내 간호사였던 나는 밤 근무가 많았고 그날도 새벽까지 병실을 돌았다. 박순자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걸 발견했고 응급 처치를 했다. 그게 전부였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내 차림을 내려다봤다. 물때 묻은 청소복, 고무장갑 낀 손, 낡은 운동화. 이런 모습으로 재벌 회장과 커피를.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퇴근 후에요. 몇 시에 끝나십니까? 9시요. 그럼 오늘 저녁 9시 병원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 감사함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복도는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54년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 나는 20대 때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공장 노동자였던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했다. 우리는 대화가 없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에 한 번, 5분. 남편은 끝나자마자 등을 돌려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다인가 생각했다. 딸을 낳고 25년을 그렇게 살았다. 5년 전 남편이 산업재해로 손가락 4개를 잃고 감염으로 죽었다. 병원비로 빚이 생겼다. 나는 간호사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려 했지만 50세가 넘으면 아무도 뽑지 않았다. 그렇게 청소부가 됐다.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 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 엄마 밥은 먹었어? 나는 대답한다. 먹었어. 실제로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지만 구로구 5평 원룸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을 기력이 없었다. 저녁 9시 퇴근 후 집에 가면 불 꺼진 방이 나를 맞았다. TV를 켜고 라면을 끓이고 혼자 먹고 혼자 자고 5년을 그렇게 살았다. 외로움이 뭔지도 모를 만큼 익숙해졌다. 그런데 오늘 새벽 5시 한 남자의 눈빛이 내 심장을 두드렸다. 그날 저녁 9시 나는 병원 앞 카페로 갔다. 청소복을 벗고 가방에 넣어둔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마트에서 산 3만 원짜리 니트였다. 낡았지만 구멍은 없었다. 거울을 봤다. 54세 얼굴. 주름이 깊었고 피부는 거칠었다. 20년간 새벽 노동으로 망가진 몸이었다.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카페에 들어갔다. 박진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다. 내가 다가가자 일어나서 의자를 빼주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다. 손끝이 저렸다. 은주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숨길 것도 없었다. 간호사였다가 남편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는 것. 5년 전 남편이 죽었다는 것. 지금은 청소부로 일한다는 것. 딸이 부산에 있다는 것.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냥 들어주었다. 저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암이었어요. 투병 3년 끝에 떠났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성공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빈집이에요. 그의 눈에서 외로움이 보였다. 65세 재벌 회장도 외롭구나. 나는 처음으로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30년 동안 은주 씨를 찾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셨어요. 꼭 찾아서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만났네요. 그가 입꼬리를 올렸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65세 남자의 미소가 이렇게 포근할 수 있구나. 우리는 1시간을 이야기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듯이. 그가 시계를 봤다. 벌써 10시네요. 집에 가셔야죠. 네. 일어서려는데 그가 말했다. 은주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또 뛰었다. 54세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네, 좋아요. 밖으로 나왔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가 택시를 잡아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그를 봤다. 그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구로구 원룸에 돌아와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 만의 재회. 우연인가 운명인가.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감사함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 간절함, 외로움, 그리고 갈망.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을 꿨는데 거기서는 진혁이 나를 안고 있었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리도 무서웠다. 두 번째 만남은 을지로 한정식집이었다. 박진혁이 예약한 곳이었다. 나는 또 이마트 옷을 입고 갔다. 식당에 들어서자 분위기에 눌렸다. 고급스러운 한옥 구조에 조명이 은은했다. 종업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묘했다. 청소부 냄새가 나는지 궁금했다. 개인실로 안내받았다. 진혁이 이미 앉아 있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바로 온 모양이었다. 정장 차림이 잘 어울렸다. 앉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방석이 푹신했다. 집에서는 딱딱한 바닥에 앉는데 메뉴판을 받았다. 가격표가 없었다. 제가 주문할게요. 진혁이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음식이 나왔다. 예쁜 그릇에 담긴 나물들, 생선구이, 된장찌개. 정성스럽고 맛있었다. 하지만 입이 말라서 잘 넘어가지 않았다. 은주 씨, 편하게 드세요.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수저를 쥔 손이 멈췄다. 진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 아내가 죽고 10년 동안 여자들을 만나긴 했어요. 젊은 여자들이었죠. 목이 조였다. 역시 그랬구나. 근데 다 떠났어요. 저랑 안 맞는다고. 왜요? 진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제가 요구가 많아서요. 65세면 한 달에 한 번도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마지막 여자친구는 3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45세였는데 못 버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이 든 여자를 찾았어요. 진혁이 내 손을 감쌌다. 포근했다. 은주 씨 같은 분, 인생 경험이 많고 외로움을 아는 분. 젊은 여자들은 제 마음을 이해 못해요. 나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의 손이 더 세게 포겠다. 은주 씨는 어떠셨어요? 남편분과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5분이면 끝났어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말하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웠다. 54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저한테 관심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애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은주 씨는 평생. 네. 여자로서 뭘 느끼는지 몰라요. 진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안타까움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청계천으로 갔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물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은주 씨,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매일? 무슨 의미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갔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다. 세 번째 만남은 강남 호텔 라운지였다. 진혁이 정한 곳이었다. 나는 놀랐다. 커피 한 잔에 2만 원이었다. 내 시급보다 비쌌다. 편하게 앉으세요. 진혁이 미소 지었다. 나는 어색하게 앉았다. 은주 씨, 오늘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숨기고 만나는 건 싫거든요. 진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저는 65세지만 욕구가 젊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젊은 여자들은 저를 변태 취급했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외로우면 더 그래요. 은주 씨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손끝이 또 저렸다. 진혁이 내 손을 잡았다. 저는 은주 씨가 좋습니다. 30년 전부터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다시 만났는데 더 좋아졌어요. 저는 청소부예요. 상관없어요. 나이도 많고요. 저보다 어리잖아요. 진혁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저랑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진지하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왔다. 구로구 원룸. 좁고 낡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진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깊은 관계. 진지하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두려웠다. 65세 재벌 회장과 54세 청소부. 말이 되는 조합인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54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볼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진혁이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그럼 내일 봬요.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또 만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4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이대로 죽으면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뭘 누려본 게 있을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진혁이 나를 안고 있었다. 행복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다음 날 저녁, 진혁이 말했다. 은주 씨, 제 집에 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타워 팰리스. 택시에서 내리자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건물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30층을 향해 올라갔다. 귀가 멍했다. 진혁이 내 손을 잡아줬다. 안온했다. 문이 열렸다. 50평은 되어 보이는 거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통유리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들어오세요. 진혁이 내 코트를 벗겨줬다. 옷걸이에 걸었다. 부엌으로 가더니 와인을 가져왔다. 긴장 푸세요.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다. 진혁이 내 옆에 앉았다.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은주 씨, 후회하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54년 동안 늘 안전한 선택만 했다. 오늘은 다르게 살고 싶었다. 진혁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천천히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았다. 그날 밤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낯설었다. 아프지는 않았다. 단지 달랐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 밝아 보였다. 진혁이 아침을 가져왔다. 토스트와 커피.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오늘은 쉬세요. 제가 병원에 연락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은주 씨, 오늘은 쉬어야 해요. 진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하루를 침대에서 보냈다. 책을 읽으면서 창밖을 봤다. 거기엔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저녁이 됐다. 진혁이 돌아왔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쉬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주 쉬셔야 해요.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진혁이 직접 요리했다. 불고기였다. 맛있었다. 은주 씨, 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어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혼자 원룸에서 지내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시만요. 짐 가지러 가야 해요. 내일 제가 같이 갈게요. 오늘은 그냥 쉬어요. 그날 밤, 진혁이 다시 날 원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타워 팰리스에서 지냈다. 병원에는 사정이 생겼다고 휴직계를 냈다. 매일이 새로웠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다. 낮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다. 진혁이 퇴근하면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진혁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 밤 나를 원했다. 때로는 아침에도, 때로는 낮에 일찍 돌아와서 나는 적응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서 기다리게 됐다. 은주 씨,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다. 54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이 말했다. 은주 씨, 나랑 결혼해요. 나는 놀랐다. 결혼이요?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나는 65세예요.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할게요. 진혁이 나를 안았다. 오랫동안 행복했다. 일주일간 정말로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8일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다. 진혁은 회사에 갔고 나 혼자 있었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30대 후반 남자. 정장 차림. 누구세요? 박서준입니다. 아버지 아들. 온몸이 얼어붙었다. 문을 열었다. 서준이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다. 차가운 눈빛으로. 강은주 씨죠? 네. 54세. 병원 청소부.
나는 아무 말 못했다. 아버지가 미쳤어요. 저는 말 끝까지 듣지 마세요. 서준이 소파에 앉았다. 앉을 용기가 나지 않아 맞은편에 섰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재산이 목적이죠?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조사했어요. 서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CCTV 사진들이었다. 내가 타워 팰리스를 드나드는 모습,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여기 계셨네요. 안에서 뭘 했는지 뻔하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거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당신이 떠나세요. 서준이 다시 가방을 열더니 수표를 꺼냈다. 1억입니다. 받고 사라지세요.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서준이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녁에 진혁이 돌아왔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드님이 왔어요.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했어요? 저보고 떠나래요. 1억 주겠대요. 그 자식이. 진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려다 나를 봤다. 은주 씨, 떠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다. 행복했지만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진혁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새벽 4시, 조용히 일어났다. 옷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진혁을 봤다. 자고 있었다. 어디 가요? 떠나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야가 흐려졌다. 안 돼요. 진혁이 내 손목을 잡았다. 당신 없으면 저는 다시 외로운 늙은이예요. 하지만 나도 무서워요. 근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진혁이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울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다음 날, 진혁이 서준을 만나러 갔다. 오후 3시에 돌아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어떻게 됐어요? 서준이가 안 듣네요.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또 초인종이 울렸다. 여자였다. 45세쯤. 화려한 옷차림. 강은주 씨죠? 누구세요? 윤미선이요. 회장님 전 여자친구. 가슴이 철렁했다. 뭐하러? 경고하러 왔어요. 미선이 나를 훑어봤다.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도 3개월 버티다가 병원 갔어요. 목 좀 봐요. 벌써 시작됐네요. 곧 못 버틸 거예요. 미선이 비웃었다. 3개월 뒤에는 당신도 도망갈 거예요. 지금 떠나는 게 나아요. 미선이 나갔다. 나는 거울을 봤다. 목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손목에도. 3일이 지났다. 미선한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오늘도 힘드셨죠? 곧 병원 신세질 거예요. 회장님은 섹스 중독자예요. 나는 휴대폰을 껐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결심했다. 여보, 네. 저 재산 포기 각서 쓸게요. 왜요? 아드님한테 보여드리세요. 제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 진혁이 한참 나를 봤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각서를 썼다. 진혁이 돌아가시면 재산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서준한테 각서를 보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 며칠 동안 미선의 문자는 계속 왔다.
밤 11시, 새벽 2시, 아침 6시. 오늘은 몇 번 하셨어요? 몸이 나만 하시겠어요? 나는 견뎠다.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10일째 되는 날, 미선이 직접 왔다. 타워 팰리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안 떠났네요?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오래 버티시네. 미선이 가까이 왔다. 근데 곧 한계 올 거예요. 몸이 못 버틸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나는 미선을 똑바로 봤다. 미선 씨는 왜 이러세요? 뭐, 회장님이랑 헤어지셨잖아요. 왜 저를 괴롭히세요? 미선이 잠시 멈췄다. 표정이 흔들렸다. 질투해서요. 뭐요? 당신은 사랑받잖아요. 진짜로. 저는 아니었어요. 회장님 눈빛이 달랐어요. 저한테는 그런 눈빛 없었어요. 미선이 돌아섰다. 부럽네요. 진짜 사랑. 미선이 떠났다. 다시는 오지 않았다. 문자도 멈췄다. 그날 저녁, 서준한테서 전화가 왔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서준이 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앉으세요. 서준이 소파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제가 조사를 더 했어요. 서준이 서류를 꺼냈다. 강은주 씨 카드 사용 내역. 2주 동안 50만 원도 안 썼더라고요. 베트남 송금 기록도 없었어요. 가족한테 돈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30년 전 이야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서준이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이 아니었네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서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웠어요. 아버지도 저도. 서준이 일어났다. 사과드립니다. 사립탐정 보낸 것, 협박한 것,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서준이 망설였다. 제가 쉽게 인정할 순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그래도 더 이상 방해는 안 하겠습니다. 서준이 나갔다. 진혁이 퇴근했다. 서준이 왔다 간 얘기를 했다.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진혁이 나를 안았다. 은주 씨, 우리 결혼 준비할까요? 아직 아드님이. 천천히 설득하면 돼요. 일단 우리부터 준비해요. 한 달이 지났다. 조용한 한 달이었다. 서준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방해도 없었다.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다. 하객 명단을 작성했다. 딸한테 전화했다. 엄마 결혼해. 뭐? 재혼이야. 침묵이 흘렀다. 누구랑요?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세요? 응. 정말. 그럼 됐어요. 축하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나도 울었다. 2달이 지났다. 서준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셋이서 다음 날 서준이 왔다. 진혁과 나 그리고 서준. 셋이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응, 결혼 축하드립니다. 서준이 말했다. 제가 2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관찰도 했고요.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제가 잘못 봤어요. 서준이 나를 봤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어머니? 전 어머니요. 제가 설득했어요. 반대는 안 하신대요. 진혁이 서준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정했다. 작은 예식장, 하객 30명. 결혼식 날, 딸이 부산에서 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를 봤다. 엄마 예뻐요. 울지 마. 행복의 눈물이에요. 식장으로 들어갔다. 진혁이 서 있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진혁이 베일을 올렸다. 입술을 맞췄다. 포근했다. 박수 소리가 났다. 서준도 박수치고 있었다. 미소 지으면서 결혼 6개월째. 아침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진혁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커피를 내렸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진혁이 나왔다. 같이 마실까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나란히.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진혁이 내 손을 잡았다. 30년만 더 살면 95세예요. 오래 사세요. 까치요. 우리는 미소 지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저기 봐요. 진혁이 가리켰다. 70대 부부가 손잡고 걷고 있었다. 우리도 저렇게 늙을 거예요. 매일 산책할까요? 매일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만들었다.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TV를 봤다. 뉴스가 나왔다. 자러 갈까요? 네. 침실로 갔다. 진혁이 나를 안았다. 오늘도요? 안 돼요? 좋아요. 6개월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다. 매일 밤, 때로는 아침에도 나는 이제 놀라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다. 끝나고 나서 진혁이 물었다.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미안해요. 왜요? 너무 자주 원해서. 저도 좋아요. 진혁이 나를 더 세게 안았다. 사랑해요. 저도요. 우리는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임신했어요. 정말? 네. 3개월 됐대요. 나는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축하해. 전화를 끊고 진혁한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축하해요, 할머니. 우리는 웃었다. 65세 할아버지와 54세 할머니. 저녁에 서준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새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서준이 선물을 줬다. 작은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목걸이였다. 예뻤다. 감사해요. 새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늦었지만 나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고마워요, 서준아. 서준이 밥을 먹고 갔다. 우리 셋이서 저녁을 먹었다. 가족처럼. 밤이 됐다. 진혁과 나 침대에 누웠다. 행복해요? 네. 나도요. 진혁이 내 손을 잡았다. 늙어도 계속 이럴까요? 아마도요.
우리는 웃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나는 생각했다. 54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지만 괜찮았다. 지금이라도 행복하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사랑에 나이가 없고 행복의 때가 없다. 54세와 65세.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다. 내일도 함께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밤마다 서로를 확인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자요, 여보. 잘 자요. 우리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함께할 내일이.